안녕하세요. 펀사주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네, 환승연의 후어에 출연하면서 솔직하고 또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연님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박지연님, 1998년생이시고 올해 27이시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졸업하시고 지금은 연기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전 연인과의 관계, 또 새로운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 변화, 이런 걸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섬세한 감정선 때문에 저도 진짜 매회 완전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지연님의 사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만을 위한 특별한 분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혹시 박지연님이나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가상의 퍼스널북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아마 표지 배경은 좀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황토색 계열 그런 느낌일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연님 사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운이 바로 이 흑, 토기운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신중함, 깊은 생각, 내면의 안정성, 이런 걸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오, 흑기운이 강하시군요. 그럼 그 표지 이미지도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관련이 있죠. 표지 중앙에는 아마 하얀 말 한 마리가 딱 있을 거예요. 이 하얀 말이 박지연님의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일주인 경오일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경금이 하얗고 단단한 쇠, 오화가 바로 말이니까요. 그래서 하얀 말, 뭔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본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하얀 말이군요. 그럼 그 말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뭔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이 바라보는 곳에는 아마 붉고 푸른 기운이 이렇게 막 감도는 숲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지연님 사주에 꼭 필요한 균형을 딱 맞춰줄 에너지, 즉 불화하고 나무, 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신이죠. 그러니까 따뜻함과 열정은 불, 그리고 성장과 유연성은 나무, 이렇게요.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의 시기, 특히 이제 필요한 기운이 막 들어오는 올해 을사년이죠. 그리고 내년 병오년, 이때 그분의 잠재력이 정말 만개할 거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운의 메시지랄까요? 와, 표지 하나에도 진짜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책 뒷면에 있는 문구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네, 저희가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겨울의 보석, 마침내 따스한 빛을 만나 피어나다. 이게 딱 박지연님의 사주 구조, 그러니까 차가운 계절에 태어난 보석이라는 그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긍정적인 운의 흐름, 쭉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지연님의 사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박지연님은 양력으로 1998년 1월 23일 생이십니다. 저희가 태어난 시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그 시주는 제외하고 년, 월, 일, 이세 기둥 6글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식은 정축년, 개축월, 경오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사주팔자라고 하면 8글자잖아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이제 인생의 청사진을 본다고 하는데 이 6글자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6글자의 조합만으로도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 그리고 인생의 어떤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박지연님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한겨울 소해해, 또 소해 달에 태어난 하얀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축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차갑고 얼어붙은 땅을 의미하는데 그런 계절에 태어난 아주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 경금 같은 그런 형상인 거죠. 한겨울에 태어난 보석이라 와, 뭔가 차갑지만 되게 반짝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따뜻함이에요. 사주용어로는 이걸 조후라고 하는데요. 이 차가운 기운을 녹여줄 불, 즉 화 에너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거죠. 이게 박지연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핵심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사주적인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먼저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이 83%로 매우 강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밖으로 막 발산하기보다는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성찰하고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행 구성을 보면 생각이나 수용성을 의미하는 흑, 토죠. 이게 인성이고요. 그리고 표현력을 나타내는 물, 수, 이건 식상인데 이 두 기운이 아주 강해요. 반면에 결과나 재물을 의미하는 나무, 목이죠. 이건 재성인데 이게 전혀 없고요. 또 사회적인 틀이나 명예를 의미하는 불, 화, 이건 관성인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은 큰데 그걸 결과로 딱 연결시키거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에너지 이런 거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강약을 보는 억부라는 관점에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더 필요한 신약 사주에 가깝긴 한데요. 근데 이 사주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힘의 강약보다 아까 말씀드린 조후,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시급한 사주예요. 그리고 격국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보는 틀이 있는데 이건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보통 예리한 표현력, 날카로운 직관, 다재다능함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특히 예술이나 전문기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오, 상관격이시군요. 그 환승연애에서 보여주는 좀 예민하고 섬세한 모습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주에 보면 축축병존이라고 같은 글자가 나란히 있는 구조나 축오원진, 축오해 같은 신살들도 보여요. 이게 좀 복합적이고 예민한 내면, 남다른 감수성, 그리고 때로는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걸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도화나 천을귀인 같은 긍정적인 신살도 있어서 매력이나 인복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박지연님만의 아주 독특한 개성과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복합적이네요. 그럼 스텝 2, 이 복합적인 사주 구조의 핵심,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호일주, 하얀 말이라고 하셨죠? 네, 경호일주 맞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쇠의 기운인 경금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불의 기운인 오화가 만난 조합이에요. 비유하자면 순백의 금속이 활활 타는 불길 위에 딱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오화울 영향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매력을 발산하고 또 주목받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강인함이랑 화려함이 공존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의 아래 글자인 오화는 십성으로 보면 정관에 해당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반듯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12운성으로는 목욕에 해당하거든요. 목욕은 좀 자유로운 영혼,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향,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때로는 약간 변덕스럽거나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겉으로는 되게 원칙적이고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유롭고 되게 감성적인 면이 있다는 거네요. 이거 약간 환승연애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강단 있어 보이면서도 어딘가 여려 보이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강한 자존심이나 때로는 좀 직설적인 모습 뒤에 사실은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경호일주의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호일주의 박지연님, 인생의 큰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운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을 보면요, 초년이나 말년에는 음의 기운이 좀 강하고 현재를 포함한 중년기, 대략 한 24세부터 53세까지 약 30년 동안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중년기에는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치고 자신을 드러낼 시기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오, 그럼 지금이 바로 그 활발한 활동기에 딱 접어든 거군요. 아까 그 따뜻한 기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운에서 들어오나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지연님은 사주 자체가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중년기 대운, 24세부터 53세까지 이 시기 동안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주에 꼭 필요한 따뜻한 화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와, 30년 동안이나요? 이야, 그야말로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듯이 그동안 품고 있던 잠재력을 정말 마음껏 펼치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오행적으로 봐도 부족했던 불하고 나무 기운이 이 시기에 딱 보충이 되면서 그분의 깊은 생각인 인성과 표현력인 식상이 구체적인 성과, 재성이나 사회적 성공, 관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엄청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스텝 3, 이런 사주와 운의 흐름을 가진 박지연님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그 경우일주 특성에다가 상관격, 그리고 강한 토기운, 즉 인성이죠. 그리고 차가운 월지, 축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인성, 예리하게 표현하고 상관, 원칙을 중시하는 경금정관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많고 할 말은 딱하고 자기 기준이 뚜렷한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주 자체가 좀 차갑고 습한 데다가 원진살이나 귀문관살 같은 예민함을 더하는 신살들의 영향으로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고 섬세합니다. 때로는 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고 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관심과 인정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화개살이나 도화살의 영향도 있어서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 그리고 좀 복합적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강점은 역시 원칙을 지키려는 정의감, 깊이 있는 사고력,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잠재된 표현력, 그리고 강한 직관력, 이런 걸 꼽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약점은 때때로 고집이 좀 세거나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고 예민해서 상처받기 쉬우며 재성, 목이 없어서 융통성이나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인성 과다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실까요? 한번 신뢰한 사람에게는 깊은 충성심을 보이지만 관계에서 꾸준한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친해지면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다만 소통 방식이 다소 직설적일 수 있어요. 상관의 영향이죠. 그리고 본인의 예민함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운법 같은 거요? 의식적으로 좀 유연성을 기르는 연습. 예를 들어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따뜻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활동, 가령 햇볕 아래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즐거운 취미 활동,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창의성과 표현력을 주저하지 말고 예술 활동이나 글쓰기 같은 걸로 표출하는 것도 내면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조언이네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스텝 4, 재물운은 좀 어떤가요? 박지원님의 사주에는 재물, 그러니까 결과를 의미하는 재성, 목이 원국에 없습니다. 이걸 보통 무재사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나거나 재물에 크게 집착하는 성향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쉽게 돈이 막 벌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사주인가요? 바로 자신의 노력과 표현력, 즉 식상이죠. 그리고 깊이 있는 전문성, 인성,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직업, 관성, 이런 걸 통해서 결실을 맺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과 실력으로 재물을 만들어가는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한탕주의 이런 거랑은 거리가 좀 멀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운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물운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럼요. 아주 큽니다. 현재 대운인 병진대운, 그리고 특히 올해죠. 2025년 을사년, 그리고 내년 2026년 병오년. 이 신기가 박지현님에게 부족했던 재성, 목하고 관성,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건 곧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재물 획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이 빛을 발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오, 그럼 돈을 버는 방식으로는 어떤 게 좀 잘 맞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연기 강사처럼 자신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 아주 좋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예술, 교육, 컨설팅 같이 표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잘 맞고요. 반대로 투기성이 강한 사업이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이런 건 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테크도 안정성 위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행지수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네, 사주에 편제가 없어서 로또 당첨 같은 그런 1억 천금을 기대하긴 좀 어렵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한 소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직업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부족한 불하고 나무 기운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를 들면 붉은색이나 녹색 계열을 활용한다든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성이 핵심이군요. 네, 그럼 이어서 스텝 5, 직업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직업운에서는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뜻하는 관성, 화, 그리고 전문성이나 학문, 인정을 의미하는 인성, 토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박지현님은 원국의 관성, 화는 약하지만 인성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운에서 관성화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운인 병진대운하고 다가오는 세운, 그러니까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이 부족했던 관성, 화와 아예 없던 재성, 목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좋은 흐름이 2030년대까지 쭉 이어지니까 커리어 면에서 정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물 만난 고기처럼 역량을 펼칠 시기죠. 이야, 일할 때 그럼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강점은 역시 뛰어난 전문성,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성실함 이런 거고요. 약점은 다소 좀 경직된 사고,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 재성, 목 부족으로 인한 변화 적응력이나 유연성 부족,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행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게 좀 잘 맞을까요? 조직이나 직무 같은 거요? 아무래도 원칙이 존중되고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을 선호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될 때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고요. 직무로는 전문가, 교육자, 지금 하시는 연기 강사 아주 적합하죠. 예술 분야, 원칙 기반의 직업 등이 잘 맞습니다. 반면에 변화가 빠르고 임기응변을 많이 요구하는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사업보다는 직장이 나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괜찮을까요? 강한 인성토의 영향 때문에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이 매우 좋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사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다만 무제사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지금 하시는 프리랜서 강사 형태는 어떻게 보면 직장과 사업의 좀 절충적인 형태로 박지연님에게 잘 맞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평판 관리, 인성 관리죠. 이게 중요하고요. 좋은 운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6, 건강운인데요. 몸과 마음의 균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박지연님 사주는 오행상으로 볼 때 매우 차갑고 습한 기운, 그러니까 토하고 수기운이 강하고 화, 목 기운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혈액순환 문제라든지 수족 냉증, 그 습한 토 기운으로 인한 소화기계 문제, 그리고 수기운과 관련된 신장이나 방광계통, 또 사주의 차갑고 습한 기운과 예민한 신살들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역시 운의 영향이 있겠죠? 건강 쪽도. 네, 다행히 현재 대운과 세운에서 부족했던 불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차갑고 습한 기운을 녹여주니까 전반적인 건강 밸런스를 개선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시기죠. 그럼 건강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가운 음식이나 환경을 좀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에 온기를 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 또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좋고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창작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차분한 성찰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건강 개운법도 결국은 따뜻함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부족한 불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 옷이나 소품을 쓴다든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되고요. 나무 기운 보충을 위해서 녹색 식물을 키우거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환승연애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스텝 7, 애정운이죠. 네, 애정운. 여성 사주에서 애정이나 결혼은 주로 관성, 즉 불기운으로 봅니다. 박지연님 사주 원국에는 정화하고 오화라는 관성이 있긴 한데 그 힘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하진 않아요.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연애 스타일은 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강인함과 원칙, 경금, 예민함과 감수성, 차가운 사주, 신살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오화, 목욕, 깊은 생각, 인성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예민해서 상처받기 쉽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자극과 변화를 원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목욕의 영향이죠. 그래서 환생학에서 그런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운의 영향도 크다고 하셨죠, 지금? 네, 바로 이 애정운에서 현재 운의 흐름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박지연님이 겪고 있는 대운 병진하고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은 애정운을 나타내는 관성, 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애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죠. 환승연애포 출현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보면 정말 운명적인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전 연인하고 새로운 인물 사이에서 막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주로 설명이 좀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분 원균님은 오랫동안 안정감을 주고 자신을 인정해준 존재잖아요. 이건 박지연님의 정관 성향, 그러니까 안정과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새로운 인물 유식님은 현재 강력하게 들어오는 불 혹은 나무, 운처럼 새롭고 따뜻한 자극을 주는 존재일 수 있죠. 즉, 익숙한 안정감 정관과 새로운 설렘, 들어오는 운 사이에서의 갈등이 사주 구조와 운의 흐름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타고난 연애관이나 결혼관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상대를 선호합니다. 정관. 그리고 관계에서 깊은 정신적 교감이나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소 좀 이상주의적인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표현을 잘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결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정관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관계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한 번 마음을 주면 깊이 있고 충실하며 관계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다소 좀 경직된 태도나 강한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예민해서 상처받기 쉽거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고원진이나 추고해 같은 신살은 관계에서의 오해나 어려움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대를 만나는 게 좀 좋을까요? 잘 맞는 상대. 따뜻하고 표현이 풍부하면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좋습니다. 박지연님의 예민함을 잘 이해해주고 원칙을 존중하면서 안정감과 인정을 꾸준히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이죠. 오행적으로는 박지연님에게 부족한 불, 화이나 나무, 목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유연성을 기르고 좀 부드러운 소통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따뜻함과 표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때는 타고난 우아함, 경금과 함께 현재의 좋은 운을 활용해서 따뜻함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 목욕상관을 보여주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애정운까지 정말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스텝 8. 박지연님의 사주 균형을 돕기 위한 퍼스널 스톤 추천이죠. 네, 맞습니다. 박지연님 사주의 핵심은 차가운 겨울의 경금, 하얀 말이고 토와 수 기운이 강하고 화와 목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잖아요.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온기를 더하는 불, 화 에너지와 활력과 유연성을 주는 나무, 목 에너지입니다.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3가지 원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 어떤 원석들인가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가넷입니다. 짙은 붉은색이 특징이죠. 가장 필요한 불 에너지를 강력하게 공급해서 열정, 활력, 애정운, 관성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기운을 팍팍.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트린입니다. 밝은 노란색 원석인데요. 풍요와 긍정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사주에 없는 재성을 직접 보충하진 못하지만 재물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토기운에 밝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원석은 뭔가요? 그린 플로라이트입니다. 맑은 녹색 원석으로 사주에 전혀 없는 나무, 목 기운을 직접적으로 보충해 줍니다. 유연성, 성장, 창의력을 높이고 생각을 결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좀 경직되기 쉬운 성향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넷 화, 시트린 토, 재물 보조, 그린 플로어라이트, 목 이렇게 3가지군요. 그럼 이 원석들을 조합한 팔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 세 원석을 조화롭게 잘 배열한 팔찌는 박지연님에게 부족한 불과 나무 기운을 보충해서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삶의 따뜻한 활력과 풍요, 그리고 성장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에너지가 잘 순환되도록 디자인하는 게 좋겠죠.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박지연님의 사주를 통해서 그분의 내면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네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주라는 게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운의 흐름을 아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박지연님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께 그리고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재미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만을 위한 인생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를 통해 여러분만의 퍼스널북을 만나보세요. 네,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설계도를 통해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펀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